작년 한국이 넷플릭스에서 발표한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엄청나게 흥행했었는데요. 넷플릭스 정식 서비스 중인 94개국의 모든 국가에서 1위를 달성한 최초 작품이기에 34개국의 언어로 더빙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작품이 여러 나라에서 더빙으로 방영할 정도로 인지도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한편, 오징어 게임 더빙에 논란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아쉬움을 사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나는 자막에 방해를 받지 않고 장면에 몰입할 수 있는 더빙을 선호한다는 더빙파와 원어의 뉘앙스와 문화적 감성을 그대로 즐길 수 있어 자막을 선호한다는 자막파로 나뉘어 논쟁이 불붙기도 했는데요. 특히 배우 오영수님이 극중에서 깐부자나 하는 부분은 진짜 어릴 때로 돌아간 듯한 말투와 개구짐이 녹아있었다며 어떤 성우도 살려내지 못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더빙은 감독의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아무리 성우들이 감정과 목소리를 캐릭터에 맞춘다 한들 그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의 목소리, 대사를 통해 전달되는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자막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알고 보니 이것은 한국과 외국의 단순한 문화 차이가 아니라 한글 덕분이라고 합니다. 한글은 글자의 압축률 자체가 좋아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방학의 경우에도 한글은 방학, 단 두 음절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영어의 경우에는 베케이션처럼 글자가 가로로 길게 늘어져 조금만 단어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눈을 피로하게 만들고 뇌가 이 단어가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파벳 문화권에서는 분당 1000단어를 읽는 것이 최상위급 속독이지만 한국은 따로 속독을 배우지 않는 경우에도 분당 2000자를 읽는 사람이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해외 유튜버 중에서 다른 나라의 컨텐츠들을 더빙이 아닌 자막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는 자세히 내용을 파악해야 할 때는 화면을 일시정지까지 하면서 자막을 읽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히 알파벳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의 문자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점인데요. 한자가 없어지지 않으면 중국은 반드시 망한다고 주장했던 루신의 말처럼 한때 중국은 복잡한 한자 때문에 인구의 80%가 글자를 읽지 못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획수를 줄이고 모양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든 것이 간체자였는데요. 솔 발자와 털업 발자를 발이라는 한 글자로 구름 운자와 이를 운을 운 한 글자로 통합하는 등 여러 글자를 하나로 급하게 통합했기 때문에 혼동을 빚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본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세 가지 문자를 쓰기 때문에 더욱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띄어쓰기가 없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의미 파악을 노와 하 같은 조사로 구분해야 해서 읽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와 달리 한글은 익히기도 쉬워서 다른 나라에 비해 문맹률이 낮은 것도 한몫을 했는데요. 나란말이 중국과 달라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쉽게 읽고 쓰게 하기 위해서라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에 맞게 한글은 모든 이들이 익히고 사용하기 쉬운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통계청에서는 한국의 문맹률을 약 1% 이내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는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비율에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한글의 증가를 알아본 미국 하버드 교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피터슨 마크인데요. 그는 한글은 정말 특별한 언어이며 진정한 글자이다. 한글은 일본어처럼 음절 문자 체계가 아니고 중국의 한자와도 완전히 다르다. 한글은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으며 나는 1시간만 주어진다면 여러분에게 한글을 가르칠 수 있다라며 한글의 위대함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은 한글을 적극 수입해 2009년에는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한 사례도 있었는데요. 학생당 일주일에 1시간씩밖에 못 가르치지만 현지 초등학생은 한 학년, 고등학생은 한 학기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음과 모음 체계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면서도 쉽다 보니 한국인들은 표현의 다양성을 갖출 수 있었는데요. 이는 색깔을 일컫는 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영어의 경우 색상의 밝음이나 어두움, 채도와 상관없이 옐로우라는 하나의 단어로 국한시켜버리지만 한글의 경우에는 곱지도 짙지도 않게 노르다라는 뜻의 노릇게하다에서 나온 노릇길이 노란색과 황색의 경계에 있는 색상은 노르스름, 연하고 엷은 노란색을 뜻하는 연노랑 등 한 가지의 대상을 보더라도 수십 수백 가지의 표현으로 나열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표현력을 자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심할 수 있었던 외국 영화 제목들을 한국어로 센스 있게 번역한 사례들도 있는데요. 영화 원초적 본능의 원제는 베이직 인스팅트로 직역하면 기본적 본능이지만 베이직에서 원초적이라는 단어를 끌어내 원초적 본능으로 개봉하거나 겨울왕국의 원제도 단순히 냉동을 뜻하는 프로즌이었는데요. 다른 나라는 얼음 깨기, 눈의 여왕 등 진부한 제목을 선택한 것과는 달리 한국은 풍부한 표현력으로 겨울과 왕국을 결합해 직관적이면서도 예쁜 제목을 만들어냈죠.
이처럼 아무리 번역을 잘하고 더빙을 잘하더라도 언어가 달라서 생기는 미묘한 의미의 차이나 언어 자체가 주는 느낌을 원작 그대로 느끼기는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한국어를 직접 배워 감상하겠다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더빙 없이 한국어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축복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글에 대한 칭찬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글은 세계에 존재하는 언어들 중에서 만든 목적이 뚜렷하고 만든 사람과 시기 등 탄생 과정이 모두 밝혀진 유일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글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세계에선 유일무이하다고 하죠. 게다가 디지털 시대에는 이런 한글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한글은 키보드로 타이핑하기도 쉬워서 디지털 글씨에 적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타자보다 손으로 쓰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팩스를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한자와 가나를 혼용하여 쓰는 일본어는 2차 세계대전에서 타자기를 활용한 알파벳과의 정보전에서 뒤처져 미국에 패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을 정도라 합니다. 이렇게 일본이 언어의 장벽으로 아날로그를 선호하고 있을 동안 한국은 인터넷 사용에도 적합한 한글을 바탕으로 쉽게 IT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기 쉽고 정보화에 유리한 한글 덕분에 모바일과 인터넷 커뮤니티가 발전하였고 그로 인해 사람들 간의 빠른 지식 교환도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한글이 없었다면 디지털 혁명에 참여조차 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글의 우수성을 진작 알고 있었던 일본은 일제강점기 시절 한글을 없애려는 집요하고도 잔인한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11년 8월 한글에 대한 일본의 말살 정책입니다. 당시 제4차 개정조선 교육령을 만들면서 학교 교육에서의 한국어 사용 금지, 조선 학생들의 일본어 사용 의무화, 조선어 과목 폐지 등 한글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한글을 탄압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선어 말살 정책에 맞서 한글을 지켜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바로 한국어 사전을 편찬하다 옥고를 치르신 이승, 최연백, 그리고 이윤재 같은 조선어학회 선열들입니다. 당시 수감 생활은 무척이나 혹독해 석방될 때의 모습은 무척이나 처참했다고 하는데요. 함흥영무소에서 학자들이 석방되는 모습을 목격한 이근현 명예교수의 증언에 따르면 이극노, 최연배, 정인승, 이승 4명이 풀려날 때 3명은 주위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 겨우 걸어 나왔고 1명은 들것에 들려 나올 정도였다 하니 당시 일제의 만행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말 우리글을 지켜주신 분들 덕분에 현재 한글은 국보 제70호로 지정되고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치와 실용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종대왕님의 한글 창제와 이러한 한글을 지키려 노력해주셨던 선조들에게 감사하며 한글의 우수성을 더욱 널리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이슈친구였습니다.